지금처럼 수술하고서 몇 개월 안 됐고 뼈에 이 시멘트 바른 것도 좀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돼 있고 흔들거리는 것도 없으면 일단은 저거 빼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챌린징해요. 무지하게 힘들어요. 저거 이거 난 저걸 어떻게 빼지? 저거 빼는 게 관건인데 저거 어떻게 빼냐?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. 일단은 뼈하고 저걸 분리를 해서 좀 뽑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저게 되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문제는 나중에 저걸 다시 넣어야 될 거니까 저 뼈를 어떻게든 손상을 안 시키고 좀 빼야 된단 말이죠.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돼서 이제 웬만한 대학병 가면 웬만한 데는 다 빠꾸해.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보시라고. 웬만하면 빠꾸 하는 경우가 저한테 오신 분들의 거의 한 70-80%는 대학병원에서 빠꾸 맞으신 분들이 다른 데 가라고. 안녕하세요 여러분, 소설 읽어주는 남자 수익남 답답콩깍지 조재호 원장입니다. 오늘은 오랜만에 인공관절 감염의 주제로 돌아왔어요. 1년 전에 그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 조금 긴 시간 얘기를 좀 드린 바가 있었는데, 인공관절 감염은 그래도 제가 경험이 뭐 상당히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적은 편은 아닐 거라서 제가 다시 한번 또 사례를 들어서 좀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. 오늘의 주인공은 75세 어머님이세요. 다른 병원에서 이제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감염이 있어서 이제 오신 분이세요. 일단은 뭐 피부도 색깔이 좀 안 좋고 뭐 고름도 살짝 나고 열감 있고 계속 아프고 딛기가 좀 어렵고 종종 열감이 나면서 식은땀도 나고 한기도 돌고 우환도 돌고. 그게 이제 왜 그러냐? 인공관절 감염이 됐을 때 감염이 된 게 이제 인공관절 안에만 있으면은 사실 그 주변으로만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이제 뭐 발적이 다 빨개지기도 하고 뭐 이렇게 열감도 있고 좀 심하면 안에서 고름이 터져 나오면 이제 고름이 관절 밖으로 새기도 하고 이제 그렇지만, 감염이라는 게 이제 딱 거기만 있는 게 아니라 피를 타고 세균이라는 건 전신을 다 돌 수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 이제 오한이 들고 한기가 생기죠. 감기가 들듯이 으실으실 춥고 열나고 그랬다가 또 어떨 때 또 멀쩡하고. 근데 그게 이제 균이 한 번씩 돌 때마다 자꾸 그런 일이 좀 생긴단 말이죠. 그 다음에 일단은 무릎이 아파요. 딛기가 좀 많이 좀 힘들고 좀 뭔가 불편해. 자꾸 아파. 그럴 때는 인공관절 감염을 좀 의심할 필요가 당연히 있죠. 물론 뭐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, 하여튼 고름이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인공관절 감염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워요. 그래서 항상 고를 때는 피 검사해가지고 염증 수치 같은 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요. 이게 이제 인공관절 감염인지 아닌지 좀 부어있다 그러면 주사기로 좀 물을 빼서 이게 이제 고름인지 아닌지 그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좀 있죠. 근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시고 이제 오셨는데, 일단은 처음에 딱 보니까 이제 감염일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. 일단 피 검사도 해봐야 되겠고 관절 천자에서 이게 고름인지 아닌지도 봐야 되겠고, 피 검사했더니 염증 수치가 뭐 상당히 높아. 정상치 한 10배 이상. 그 다음에 뺐는데 이거는 뭐 정상적인 노란 관절액이 아니고 좀 탁한 이제 고름의 그런 색깔, 전형적인 이제 인공관절 감염. 어머님 요거는 글쎄요, 이게 좀 혹시라도 빨리 왔으면은 세척술이라도 한번 해보고 항생제를 좀 길게 써서 일단 잡아보기라도 할 텐데 그게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좀 쉽지는 않아 보여요. 이게 좀 이미 벌써 몇 개월 됐고 그거로만 하기엔 시간이 너무 좀 지난 것 같으십니다. 뭐 어쩔 수 없이 저걸 좀 빼고 감염을 좀 조절을 해서 인공관절을 다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게 좀 얘기를 좀 했어요. 근데 첫 번째 수술할 때 인공관절 빼는 거는 그나마 쉬워요. 뭐 저도 하도 많이 해보다 보니까 그냥 첫 번째 수술한 인공관절 빼는 거는 일도 안 해요. 한 20분도 안 걸려. 한 10몇 분이면 충분히 그냥 뼈 별로 안 손상시키고 뺄 자신이 있는데, 근데 문제는 이처럼 이제 인공관절 재수술한 인공관절은 이거 빼는 거 만만치 않아요. 특히나 이제 이미 많이 녹아서 인공관절 자체가 덜렁덜렁 뼈에서 있는 상태라 그러면 뭐 그냥 쏙 하고 빠지겠으나, 지금처럼 수술하고서 몇 개월 안 됐고 뼈에 이 시멘트 바른 것도 좀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돼 있고 흔들거리는 것도 없으면 일단은 저거 빼는 것 자체가 무지하게 챌린징해요. 무지하게 힘들어요. 이거 난 저걸 어떻게 빼지? 저거 빼는 게 관건인데 일단 저거부터 빼야 되겠다. 저거 어떻게 빼냐? 사실 뭐 방법이 없어요. 저 들어가서 일단 최대한 어떻게든 그 고정하고 있는 뼈 시멘트를 이렇게 망치로 빼든 무슨 정으로 쪼개든 아니면 이게 전기톱으로 어떻게든 뭐 깎든 해가지고 일단은 뼈하고 저걸 분리를 해서 좀 뽑아야 되거든요. 근데 저게 되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고 뼈 시멘트 무지하게 단단해요. 저거 진짜 웬만한 톱질이라든지 망치질로는 거의 뭐 깨는 게 아주 이렇게 쉽지는 않거든요. 특히나 이제 뼈를 보존을 하고 빼야 되잖아요. 뼈를 보존 안 하고 뺀다 그러면 그냥 뭐 망치로 빡 두들겨 빼가지고 어떻게든 깨서 빼면 되는데, 문제는 나중에 저걸 다시 넣어야 될 거니까 저 뼈를 어떻게든 손상을 안 시키고 좀 빼야 된단 말이죠. 그게 정말 만만한 그런 거는 아니에요. 이게 사실은 이제 이 정도 돼서 이제 웬만한 대학병 가면 웬만한 데는 다
빠꾸해. 내가 한 거 아니다 그러면 다른 데 가보시라고. 웬만하면 빠꾸하는 경우가 저한테 오신 분들의 거의 한 7-80%는 대학병원에서 빠꾸 맞으신 분들이 다른 데 가라고. 글쎄요, 대학병원 선생님들 좀 받아주시지. 간단한 것만 좀 하시지 말고. 근데 뭐 어쨌든 간에 다 사정이 좀 있을 거고, 뭐 어쨌든 간에 이제 그래도 저한테 오신 분이니까 이제 저는 그래 합시다, 일단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, 근데 이게 마음속으로 야 이거 빼기가 만만치 않을 텐데 이게 어떻게 빼야 되나 걱정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술에 들어갑니다. 이 수술은 뭐 그냥 괜찮게 된 수술이에요. 이게 수술 자체가 이상한 건 아니에요. 단지 뭔가 운이 없으셔가지고 감염이 된 거죠. 이게 아래 보면은 이제 위쪽에도 지금 보면은 뼈 시멘트가 여기까지 좀 발려 있고요. 예. 아래쪽도 사실 보면 여기도 뼈 시멘트가 상당히 좀 많이 발려 있어요. 특히나 이 어머님은 이제 이 인공관절을 옵셋이라고 해서 인공관절을 이렇게 약간 비틀어서 기둥을 이렇게 좀 박으신 분이거든요. 근데 요 위쪽에 이렇게 시멘트가 이렇게 가득 차 있어요. 요런 옵셋 스템 빼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. 요 위에 있는 시멘트를 정말 웬만큼 다 까지 않고서 저거 위로 쳐낼 수가 없어요. 이게 딱 걸려가지고 저 스템에 옵셋이 여기에 걸려서 얘가 없어지지 않고서 이게 위로 솟아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. 되게 힘들어져. 빼는데. 자, 그래도 일단 뭐 들어가죠. 해서 들어가서 뺐어요.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이제 위쪽은 그래도 어느 정도 시멘트가 붙어 있는 채로 골수강이 이렇게 대퇴 쪽은 좀 넓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수월하게 좀 빼낼 수가 있는데, 이게 경골뼈 쪽은 보면은 시멘트가 별로 여기 안 붙어 있죠. 저거 다 깬 거예요. 전부 다 깨가지고 저 시멘트를 다 까지 않고서 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, 대퇴 쪽에 보면은 시멘트가 상당 부분 많이 그냥 남아있는 채로 쏙 빠진 걸 볼 수 있지만, 경골 쪽은 시멘트가 거의 좀 다 까인 채로 이제 이 정도 돼야 저거를 뺄 수가 있어요. 이거 빼는데 거의 1시간도 넘게 걸렸어. 웬만한 거는 저도 20분도 안 걸려서 뺄 자신이 있는데 이거 무지하게 시간 오래 걸렸어요. 빼놓고 이런 식으로 항생제와 이제 뼈 시멘트를 버무려서 저걸 이제 원래 그 인공관절의 모양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제 안에 넣어놔요. 저 프로스탈락이라고 하거든요. 넣어놓는 이유는 두 가지가 있어요. 한 가지는 이제 인공관절의 그 모양대로 넣어서 스페이스를 확보를 해야 돼. 나중에 저거를 다시 인공관절을 넣으려고 그러면 저 프로스탈락을 안 넣으면 이게 뼈가 딱 달라붙어 그래요. 근육이 대퇴뼈에서 경골뼈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은 힘을 안 줘도 잡아당기는 힘을 주거든요. 나중에 이렇게 점점 좁아져서 딱 달라붙어. 이거를 벌리는 게 또 만만치 않아요. 그러니까 빈 공간을 그대로 좀 유지할 수 있게 인공관절이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스페이스의 확보 역할, 스페이서의 역할을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이제 프로스탈락에 항생제를 같이 섞어서 넣거든요. 그러면 거의 한 48시간 동안 주사로 맞는 항생제보다 거의 뭐 몇십 배, 몇백 배 고농도의 항생제를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. 저기서 슬슬 나와요, 그 부위로. 균을 죽이는데 아주 좀 효과적이죠. 그래서 항생제를 고농도로 초기에 딱 뿌려주는 효과와 스페이서의 역할, 공간을 확보해서 나중에 인공관절이 다시 들어가는 게 조금이라도 수월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이죠. 저거 하고선 좀 구부렸다 폈다 어느 정도 좀 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골수강 안에도 좀 많이 안 좋았던 데는 이런 식으로 시멘트 비드, 시멘트를 구슬처럼 엮어서 이제 철사에 꿰서 이제 넣어 놓는 거죠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래도 상당히 좀 넓게 좀 시멘트 비드가 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6주 정도를 이제 주사 항생제를 계속 좀 쓸 거예요. 이게 그냥 이렇게 그냥 수술만 했다고 뭐 하루 이틀 만에 이게 독한 균이 죽지 않거든요. 저거 어느 정도 이제 골수에도 이제 균이 좀 들어가 있을 텐데, 이제 골수에 있는 균까지 다 죽이려고 그러면 1-2주 가지고도 안 돼요. 거의 6주 정도를 고농도 항생제로 딱 때려 부으면, 빨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략 한 2주에서 3주 내에 이제 염증 수치가 정상적으로 좀 돌아오죠. 일단 염증 수치가 좀 정상으로 돌아와야 좀 안심하고 다시 인공관절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. 옆 사진에서도 보면 이제 인공관절과 비슷한 모양으로 이렇게 위에도 들어가 있고 아래도 이제 좀 들어가 있고, 시멘트 비드가 아래쪽 위쪽에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프로스탈락을 넣어놓고 이제 6주를 기다리는 거죠.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이제 인공관절을 이제 넣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여기 보면은 이제 처음에 인공관절하고 다른 게 여기 뭔가 이렇게 동그란 게 좀 들어가 있거든요. 요거는 트라베큘라 메탈이라는 특수한 좀 인공관절 기구예요. 뼈가 이제 사실 인공관절 재수술을 할 때도 이미 뼈가 어느 정도 손상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긴 그런 기둥 같은 걸 넣었었던 건데, 그거를 또 까내면 사실은 이제 뼈가 조금 더 손상이 돼요. 좀 녹기도 하겠고, 수술 과정에서 일부 좀 유실이 될 수도 있고, 이 염증이 좀 그 해결이 되는 과정 중에서 뭐 이렇게 균하고 항생제하고 싸우다가 뼈를 일부 좀 녹일 수도 있고, 그러면 재수술할 때보다도 더욱더 뼈는 비어 있거든요. 그러면 저거를 뭐 무한정 어떤 대체제로 좀 채우기 좀 쉽지는 않아요. 기둥을 세우는 것도 한계가 있다. 그러면
그때 그 안에 동그랗게 생긴 트라베큘라 메탈이라는 인공 구조물로 뼈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꼭 끼우는 거예요. 그러면 그 위에다가 인공관절을 대주면 어느 정도 이게 공간이 좀 비어도 얘가 바로 힘을 받기 때문에 좀 버텨줄 수가 있어요. 특수한 트라베큘라 메탈이라는 그런 체제를 좀 넣어서 인공관절을 더 안정성 있게 이렇게 받쳐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놓은 거죠. 트라베큘라 메탈이 지금 요만큼이 좀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나서 이제 인공관절을 좀 넣고 이렇게 되면은 뭐 물론 처음엔 좀 힘들 수 있죠. 근데 뭐 염증은 다 정리가 돼 있고 뭐 며칠 뒤부터 좀 무릎을 좀 구부렸다 폈다 하고. 근데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몇 번 수술을 하게 되고 이제 구축이 되다 보면 수술할 때도 되게 참 이거 벌리기도 힘들고 스페이스 확보하기도 힘든데 문제는 다 꼬매놓고 나면 이게 너무 타이트해지는 거예요. 구부렸다 폈다 하기가 참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. 근데 그걸 이제 서서히 좀 풀어가야지 처음부터 막 심하게 하면 터지는 경우도 있어요. 나중에 이제 제가 그런 경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볼 텐데 제가 이제 하도 이런저런 인공관절의 어떤 합병증에 대한 수술도 좀 많이 하고 다른 선생님들이 했던 뒤치다코리를 좀 많이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온갖 그런 황당한 경우를 좀 겪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뭐 얘기를 할 때가 좀 오긴 하겠지만 이럴 때는 이제 처음부터 너무 급격하게 뭐 무릎 구부렸다 폈다 하면 안 되고 이제 서서히 좀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좀 진행을 좀 해야 되는 거죠. 하여튼 요 어머님도 이제 한 3주 만에 그래도 어느 정도 한 7, 80도 정도 꺾고 이제 퇴원을 하셨어요. 잘 걸어서. 그래서 오늘 이제 인공관절 감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일단 뭐 하여튼 빼는 게 저렇게 좀 상당히 좀 힘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6주 동안 또 항생제를 써야 되고 그리고 나서 또 인공관절을 넣고 그것도 꺾는 또 재활도 필요하고 하여튼 좀 어려운 그런 과정을 좀 겪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일단 디딜 때 아프지 않고 내가 뭐 오한이나 몸살이 들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인공관절 감염은 소모성 질환이라 계속 균이 번식했다가 잦아들었다가 번식했다 잦아들었다 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데 일단은 그거 없어져요. 일단은 안 아파 걸을 때. 그게 되게 좋은 거죠. 뭐 다 구부러지면 좋기는 한데 그래도 한 90도 정도 구부러지면 내가 그냥 의자에 앉을 수 있고 일상생활하고 일단 안 아프게 걷는다. 그게 상당히 좀 좋은 거죠. 통증으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이제 딛고 걸어도 괜찮다. 고름도 안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인공관절 감염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좋은 물론 이제 어렵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충분히 좀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. 그렇게 좀 아시고 인공관절 감염 있으신 분들 너무 이렇게 좀 슬퍼하지 마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서 치료 잘 받으시면 완치가 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인공관절 감염을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하는지 그 실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았어요. 자, 인공관절 감염이 사실 아주 많은 건 아니니까 뭐 이거를 보시는 분들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하여튼 그래도 좀 좋은 그런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. 자,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세 가지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